존경하는 국회 출입 기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 가는 100만 도시의 고향 시장이면서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11대 국회 때는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외교부 장관일 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국정을, 국가 안위를 논의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방자치 개혁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보고 말씀 겸 또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제가 이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로 지난 1월 5일 결심을 하고 1차적으로는 고향 시민께 보고드리고 10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출마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출신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지난 주말 광주에 가서 여러 5.18 지도자 여러분들 또 가까운 친지 또 여러 지도급 인사분들을 뵙고 저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출마를 했을 경우 국회에 와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희 고향시에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약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예견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하고 또 평화통일경제특구라고 하는 통일특구법과 관련된 김현미 예결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그 법안의 조기 통과를 원하는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민주당 경선 후보에 나오게 된 몇 가지 소견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민심은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 그리고 평화지향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가 출범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중대한 국면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개헌론, 제3지대론 또 다양한 이런 정치적, 정략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민주개혁 진영은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시대정신을 받들어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국민 참여 정부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렴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준비되고 검증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김정은 위원장의 대단히 위험천만한 핵개발 정책, 그리고 우리 국가 지도력의 공백으로 해리 전 미 국방부 장관 같은 분들은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하면서 한국을 지목하고 있고 또 많은 내외신 언론은 한반도에 재앙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백적 간주에선 북핵 위기,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평화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 하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회담 대표로 참여한 바 있고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인수위에서부터 청와대에서 우리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도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서 반기문 장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구 100만에 10번째 도시 우리 고향시에서 50만 이상의 전국 대도시 중에서 전국에서 부채가 없는 도시 그리고 실질 부채가 없는 도시를 일찍이 최초로 이룩한 바 있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연 총 5조가 투자되는 이런 20만 개짜리 창출을 내다보는 여덟 가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이름하여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고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평화통일 경제 특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비단 고향 지역만이 아닌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새로운 국가 성장 발전 동력으로 만들고자 이번에 이런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끝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이 출마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 시절에 우리 관 총장님을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됐던 김선일 씨 피랍 사건 청문회 때도 활동을 했고 그 외에 독도, 위안부 등등 많은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많은 능력상의 한계, 문제점 또 교체론이 비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맡으실 경우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저를 비롯한 통일외교통상위원들은 그분의 역량과 무관하게 전 세계로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고향시장이 된 이후에도 유엔 평화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유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북핵 문제의 해결 등등을 위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수차례 편지도 띄우고 또 지금 그분들의 오른팔 왼팔인 실세분들하고 깊은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의 경선 출마와 무관하게 반기문 총장님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런 역할을 기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 과정에서 아마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고 오늘 보도자료에 낸 것처럼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헌법과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이 출마의 자격 제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 헌장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보다도 더 무섭고 위력적인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 기간은 본국에 또는 특정 국가에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불문율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또 공직선거법 유엔 결의안에 심각한 위반이라는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 더구나 동생이 뉴욕 법정에 기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아주 충직한 그런 지원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까지 박수를 치고 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은 유엔 본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뵙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분이 지금은 촛불 민심을 운운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마 음락하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싶다면 저의 공개적인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라도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여러 가지 보고와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에서의 근무, 노무현 정부에서 또 국회의원으로 근무, 그리고 재선 고향시장으로서 어떤 지자체보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서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궈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왜 대선에 출마하는가 하는 주제로 이 출간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 속에 이번 촛불 민심서부터 제가 걸어왔던 길 앞으로의 비전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어도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5천만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렴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진정으로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히 저 최성도 상당히 훌륭한 여러 후보와 멋진 경쟁을 펼쳐서 저의 진정성, 저의 준비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